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황 들어가기 전에 오늘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석 연휴 동안 정말 모두 다 행복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고요. 또 멀리 다니실 때 운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지나고도 이 신의균의 국방TV 계속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레호브 축선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내려가고 있고 노보프로코피우카 그리고 더 내려가서 일첸코베, 솔로드카 발카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내리막으로 쭉 가서 3차 방어선의 핵심 지점인 토크마크를 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멜리토폴까지 거의 뭐 하이패스로 가게 되는데 그 가기 전 고지대에 있는 마지막 타겟이 일첸코베와 솔로드카 발카인데 여기를 강력하게 때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그러니까 아주 위급하니 뒤로 보내서 하객진을 펴던 그 정예부대들을 끄집어 내려서 참호 방어에 들어가고 있는 러시아군 상황인데요. 이 제일 중요한 이 오레오브 축선 전황 또 벌어진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프리고진이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폭발해 죽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푸틴 정권의 유해가 갈 수 있는 사람들 살려두지 않는군요. 이번에는 140명이 한꺼번에 비행기 폭사로 죽어버렸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330명의 러시아군을 죽였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4대 격파, 장갑차 어제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죠. 12대 격파, 차량은 23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는 여전히 많습니다. 38문 격파, 다른장 로켓도 1문 격파, 무인 항공기는 9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지금 이런 그 상황이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군이 참호로 밀고 들어가면 그 참호 지역을 향해서 러시아군이 포격을 날리고 그 포격을 날린 러시아군이 원점을 파괴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대포병 사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기갑 장비의 파괴보다는 야포 파괴가 많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26회의 교전을 했고 공세는 지속 중이다 라고 밝혔고요. 미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에요. 상원 민주당은 대우크라이나 6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라고 밝혔는데, 이 60억 달러는 전쟁 비용이 아니고 재건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석 연휴 기간, 우리는 추석 연휴이지만 미국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말까지 내년도 회계 예산안을 가결을 시켜줘야 10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거 가결 안 되면 셧다운 되죠. 그래서 미 상원이 이런 인도주의적인 이런 예산마저도 공화당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지금 셧다운에 들어간다 라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아무튼 예산 셧다운을 불과 하루 이틀 앞두고 이렇게 내년에 우크라이나에 60억 달러의 인도주의적인 재건 자금 지원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조 원 되니까 엄청난 돈이죠. 라는 발표가 있었고, 자, 독일 의회 의원단은 숄츠 총리가 타우로스 공여를 계속 막는다, 혼자 막는다라는 거예요. 자, 독일 그 연방의회 의원들 중에서 마리 아그네스 치모만이라는 의원이 지금 이 숄츠 총리와 같은 연정 여당입니다. 뭐라고 하냐? 연정 세계 정당과 내각이 모두 승인했지만 오로지 숄츠 혼자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숄츠가 반대하는 명분은 뭐냐? 타우로스를 주면 이게 너무나 사거리가 길고 강력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독일이 직접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숄츠가 막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지금 숄츠 이 사람의 뒷배가 정말 러시아인지 조국을 러시아로 생각하는 것인지 참 아주 애매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연정하는 세계정당, 야당뿐만 아니고 연정하는 여당도 전부 다 타우로스 줘라 라고 합의를 했는데, 국방장관도 합의했는데
총리 혼자서만 반대해서 지금 못 준다라는 폭로가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불가리아는 사용불능된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로 확정했다라는 건데 S-300 지대공 미사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불가리아도 후속 군수지원 안 되고 해서 사용 못하고 있는 그런 폐기 처리 직전의 S-300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그걸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다. 그럼 사용 못하는 거 그거 줘서 뭐하냐. 우크라이나도 그걸 분해해서 우크라이나도 S-300 많으니까 그 보수, 유지, 부품용으로 쓴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부품용으로. 자, 러시아는 헤르손 지역에서 대전차 미사일 26발을 발사해서 강 건너에 있는 민가를 공격했다라는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냥 강 건너 보이는데 그냥 대전차 미사일 쏴버립니다. 아무 민가에나. 자, 이런 짓을 러시아가 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가 남부 점령지, 그러니까 자포리자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횡단 추가 철도 건설에 착수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토크마크 또 메리토폴 이런 쪽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철도, 보급철도가 있죠. 그런데 지금 토크마크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이 헤르손 남부, 크림, 그리고 자포리자 이 지역의 보급선을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철도가 떨어지는 하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 해안 쪽에다가 철도를 깐다라는 건데요. 지금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부 해안선을 따라서 마리오폴, 베르단스크, 그리고 멜리토폴 이런 해안선 철도를 건설 중이다라는 건데 이 코스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로스토프 온돈 지역에서 여기 러시아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마리오폴로 도네츠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르단스크 여기는 이제 자포리자죠. 그리고 멜리토폴 이렇게 연결시키는 철도를 만든다. 기존의 철도는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곧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니 이제 이 해안 철도를 만드는데 이 오신트 소식통들 민간 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 하이 바보들아, 하려면은 18개월 전부터 했었어야지. 지금 이거 해서 뭐해? 토크마크 떨어지고 나면 바로 그냥 멜리토폴까지 그냥 들어올 텐데. 그래서 뭐 니들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철도 하나 그냥 상납하는 거냐? 이러고 있습니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 주지사는 러시아가 쿠판스크에서 추가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고요. 러시아가 클리치슈카, 안드리우카, 바흐무트 남쪽이죠. 여기에서 역습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는 남부전선 바흐무트에서 약간의 진격 성과, 그러니까 남부전선 자포리자죠. 지금 오리오브 전선에서 약간의 진격 성과가 있고 또 바흐무트에서도 약간의 진격 성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에서 원거리 포격 작전으로 다시 공세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에서 이 꼬불꼬불꼬불하게 내려가 있는 그 강 따라서 자비트네 바자냐 앞에서 그냥 스탑해서 아니 그냥 강 조그마한 거 건너면 자비트네 바자냐 함락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거의 한 달째 안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또 칠 것 같더니 또 안 내려가고 그냥 거기 스탑하고 그 후방에 있는 러시아군의 지휘시설, 군수지원시설, 보급시설 이런 데만 포격으로 때리는 원거리 포격 작전으로 공세 스타일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언제 도대체 그 3차 방어선 뭐 때리려고 저러는지 제가 좀 저도 답답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식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에 참여했던 일반 대원들을 사면하고 처벌하지 않겠다고 공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일부는 푸틴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러시아 정규군에 편입되었지만 이를 거부한 대원들이 대량으로 의문사를 당해 러시아 용병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에 참여했다가 쿠데타 종료 뒤 벨라루스로 떠났던 바그너 용병들이 아프리카 말리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의문의 사고로 대량 사망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27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러시아 시각으로 9월 23일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대원들을 가득 실은 일류신 76 수송기가 아프리카 말리의 가오 비행장 06번 활주로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송기는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에서 오버런 사고를 일으켰고 결국 활주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며 대폭발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활주로는 2,500m 거리였는데요. 수송기는 이상할 정도로 착륙 고도를 높게 잡았고
활주로에 랜딩 기어가 닿는 뒤에도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그대로 활주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이 수송기는 활주로에서 무려 500m나 미끄러져 나갔는데요.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랜딩 기어가 파괴되고 동체와 날개가 부러지면서 대폭발을 일으켜 형상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이 기체는 벨라루스 루비스타 에어웨이즈라는 회사 소유의 민간 수송기였는데요. 바그너 그룹과 계약을 맺고 바그너 병력과 장비를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리아, 말리 등의 지역으로 실어나르는 역할을 했던 기체입니다. 사고 당시 수송기에는 140여 명의 바그너 그룹 대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바그너 그룹의 핵심 이권 사업 중 하나인 말리의 금광지역 관리 임무를 맡기 위해 벨라루스에서 말리로 발령받은 병력들이었지만 대폭발로 기체가 산산조각 나면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송기가 왜 이런 사고를 일으켰냐 하는 것입니다. 가오 비행장의 06번 활주로는 일류신 76 수송기가 넉넉하게 뜨고 내릴 수 있는 2500m 규격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기상 상황이나 기체 컨디션에도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수송기가 벨라루스에서 떠나기 전 엔진 등 동력 계통이나 랜딩 기어 브레이크에 모종의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망한 탑승객 전원이 마지막까지 예브게니 프리고진에게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만한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바그너 그룹 내 프리고진 충성파들은 지난 8월 프리고진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직후 푸틴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며 크렘린을 긴장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에게 반기를 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거하는 푸틴. 과연 이런 방법으로 권좌를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루비스타 에어웨이즈라는 민간 수송 항공회사인데 이 비행기를 임차를 해서 바그너 그룹이 전 세계 자신들의 병력을 수송하고 장비 수송하고 할 때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벨라루스로 갔죠. 바그너 그룹들이 쿠데타 실패 이후에. 거기에 한참 있다가 그 중에서 나는 그냥 러시아로 다시 들어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대원들은 바그너 그룹을 일종의 퇴사를 하고 이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국방부가 지정해주는 전선으로 다시 갔죠. 그런데 벨라루스에 끝까지 남아있는 대원들, 결국 프리고진에게 충성하는 또는 푸틴에게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쿠데타에 관여한 자들은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봉합을 했는데 프리고진은 죽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 프리고진이 죽고 나서도 바그너 그룹을 경영하는 경영진들이 있겠죠. 그 경영진들이 벨라루스에 있는 병력들을 말리로 발령을 내서 보내는 겁니다. 회사니까 발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기에 140여 명의 바그너 그룹, 완전히 그냥 이 반푸틴 충성파 프리고진, 이 대원 140여 명이 말리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착륙 과정에서 제대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서 오버런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 꽂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지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꼬리 날개만 이렇게 형체를 알아보지 나머지는 다 그냥 타서 없어져버렸죠. 다 죽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건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하, 이건 누가 장난을 쳤구나 라는 것을 딱 봐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 이 활주로는 2500m 길이의 활주로, 굉장히 긴 활주로입니다. 그런데 동영상 보면 이 비행기가 지금 착륙을 하려고 하죠. 착륙을 하는 게 활주로가 이만큼 있으면 이쯤에서 착륙을 딱 해야 되는데 이쯤에 와서 중간 이상에 와서 이 바퀴가 땅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을 이 거리가 너무나 짧죠. 그리고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진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으로 그냥 내려 꽂아버렸어요. 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접근을 하고 착륙을 합니다. 타이에 바퀴에 연기가 나죠. 그리고는 이 착륙을 한 자리가 중간 이상이에요. 그리고 쭉 미끄러져 가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속도 그대로 가서 활주로 끝단을 치고 받고 흙으로 떨어져서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폭발해서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버려요. 이런 동영상을 보고 이거 고도계가 잘못됐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고도계가 똑바로 됐다면 이 활주로 시작 지점에서 터치다운을 하려고 하지 어떻게 활주로 중간 이후에 들어와서 터치다운을 할까? 고도계가 잘못된 거죠. 만약에 이 상태라면 제대로 된 비행기라면 바로 다시 떠야 됩니다. 저기까지 브레이크 못 잡겠다 하고 떠야 되는데 그걸 인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간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뭐 어떻게든 또 잡히는 신용이라서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잡히려면 이제 이 기체가 기체의 이 기수가 앞으로 확 다이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대로 그냥 뭐 쫙 갑니다. 그리고 내려 꽂아버렸어요. 그래서 고도계를 누가 손봤다. 그리고 랜딩기의 브레이크를 손봤다. 안 듣게 만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자, 그리고 동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찍고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이거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날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사고 그냥 일단 내려오니까 일단 찍자 했는데 쭉 가서 사고 나서 뻥 터질 때까지 놀라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휴대폰 들고 있다가 깜짝 놀라야 되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 말은 터지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찍었던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정말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프리고진 죽고 나서 이 바그너그룹 대원들이 보복하겠다 이런 동영상을 찍었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보복하면 내가 위험하잖아. 야, 쟤들 나한테 보복하겠대. 저 되는 거야, 저거? 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제거해버린 건 아닐까. 와, 정말 무섭죠. 이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2차 방어선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 타격 방향인 노보프로코피우카, 베르보브 방면의 정예 병력을 빼내 하객진으로 배치하면 로보티네 일대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할 수 있다는 러시아군의 망상이 드디어 깨진 것 같습니다. 방어선이 급속 붕괴되자 러시아가 부랴부랴 대규모 병력 이동 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 오레오브 방면에서 나흘째 공세를 진행 중이며 노보프로코피우카와 베르보브 정착촌은 물론 그 주변 참호지대에 대한 소탕 면적을 넓혀가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28일 리포트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공세는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와 같이 노보프로코피우카에서 솔로드카 발카로 이어지는 T0408 도로 축선과 돌파구 동쪽의 베르보브 정착촌 그리고 일첸코베에서 베르보브로 이어지는 수로비킨 라인 주방어선 일대에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9월 28일 기준으로 T0408 도로에서는 제47기계화 예단이 도로 동측을, 제65기계화 예단이 도로 서측을 맡아 소탕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노보프로코피우카 정착촌 남쪽에서 일첸코베, 솔로드카 발카 일대에 구축된 수로비킨 라인 주방어선과 외곽 전초 진지들을 하나하나 소탕하고 있습니다. 베르보브 축선은 제82 공중강습예단이 정착촌 내부에 진입해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있고 제46 공중기동여단과 78 공중강습연대는 베르보브에서 일첸코베로 이어지는 러시아군 주방어선을 따라 파상 공세를 펴며 방어선 내부의 러시아군 병력들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T0408 축선에는 러시아군 제1441, 1430, 503 차량화 소총연대, 제291 근위 차량화 소총연대, 201 차량화 소총연대가 방어를 맡고 있는데요. 이들은 석 달 넘게 계속된 방어전을 수행하며 보급과 보충병력을 거의 받지 못해 지휘 통제체계가 사라진 각 참호진지에서 산발적인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르보브 정착촌은 제247 공수연대를 중심으로 예비군 부대인 387 차량화 소총연대 병력이 방어전을 맡고 있고 베르보브에서 일첸코베로 이어지는 주방어선 참호지대에는 56 공중강습연대와 예비군 부대인 210 차량화 소총연대, 1152 차량화 소총연대가 배치되어 있지만 공수군 부대인 247연대와 56연대는 사실상 전투력을 상실했고 현재 남아있는 병력은 예비군들이 중심인 상태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러시아는 전선 좌익과 우익에 배치했던 공수군 병력들을
급히 남쪽으로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T-0408도로 서쪽 코판 일대에 배치됐던 76 근위 공중 강습사단 이하 234연대와 104연대가 일천코베 방면으로 이동 배치하기 시작했고, 폴로이로 가는 길목에 있던 108 공중 강습연대는 물론 38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과 69 독립 어모 여단도 베르보브 방면으로 급히 재배치 중입니다. 러시아는 수호이-34 전폭기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활공 유도폭탄을 우크라이나 진영에 던지듯이 투하하고 전선을 급히 이탈하는 폭격 전술도 도입해 우크라이나군 전진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데요. 폭탄의 명중률이 형편없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병력 재배치는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포위 섬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주 방어선에 병력을 증강해 라스푸티차가 오기 전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새롭게 이동 배치되는 부대도 병력과 화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로보틴의 베르보브 이쪽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흘째 우크라이나군이 세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이나마 점점 내려가고 있고 이 경합 지역이 점점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를 막던 병력들이 지금 거의 소멸 단계에 이르고 예비군 병력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위쪽에 들어갔던 공수군 병력들 급히 빼내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왜? 이러다가는 지금 이렇게 또 해서 일첸코베, 솔로드카발카 해서 토크마크로 그냥 내리막길을 쫙 타는 이 지역까지 내주게 생겼기 때문에 급히 이 지역을 뒤에 배후를 치러 들어갔던 이 하객진 이 병력들을 급히 내려보냈는데 이들이 이제 공수군 병력들이에요. 참호전 이런 거 잘하는 병력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러시아가 정말 황당한 그런 이 전술 전략 판단 미스로 정예 병력들을 뒤로 보내서 이 뒤로 보내면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배후가 뜨끈해서 제대로 전진을 하지 못할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치고 들어와서 소뚜껑을 닫으려고 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47기가회단, 65기가회단 등이 T-0408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그냥 치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면 47기가회단이 참호에 들어가서 막 소탕전 하고 있는데 정말 화끈한 동영상이지만 이런 거는 보여주면 큰일 나니까 못 보여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대단히 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71, 70 이 부대들은 소멸되었죠. 그리고 29, 1430, 249 이런 부대들은 석 달째 지금 여기 있다 보니까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거의 없는 부대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뒤로 갔던 부대들을 급히 다시 전면으로 빼내기 시작했다 라는 건데 진작에 그랬어야죠. 그러나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추석 기간 중에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 추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